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명하는 개발자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당 강의는 참고하는 문서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제가 초록 색깔 박스로 지금 참고하고 있는 문서의 이름을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더보기란을 보시면 제가 넣은 문서 이름에 대한 URL 링크가 다 있으니까 먼저 열어 두시고 강의를 따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참고한 블로그가 있어서 해당 블로그도 URL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로그인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네이버 로그인을 파이어베이스에 연결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진행해온 시리즈가 파이어베이스를 DB로 셋업을 하고 소셜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자 인증을 받는 걸 진행을 해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어베이스는 따로 네이버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의 소셜 로그인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네이버라는 아이를 파이어베이스 쪽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분홍 색깔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카카오톡을 연결할 때는 오픈 아이디라는 아이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연결이 가능했지만 네이버는 오픈 아이디라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진부하지만 웹 URL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마치 웹에서 로그인하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코드를 보시면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익명, 두 번째는 이메일로 로그인, 그리고 프로바이더로 로그인. 프로바이더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애들인데 네이버는 따로 오픈 아이디라는 애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어서 이 메소드 사용이 불가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커스텀 토큰이라는 애밖에 없어요. 근데 이 토큰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서버가 필요해요. 왜 서버가 필요하냐면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버가 필요하고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용자 인증을 해야 파이어베이스 DB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네이버랑 파이어베이스는 아직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서로 연결을 시켜주되 웹이 연결을 하듯 서버를 들여와서 커스텀 사인이라는 통해서 로그인을 할 거예요. 근데 커스텀 사인인을 하려면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서버를 만드는 게 좀 귀찮죠. 그리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서버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컴퓨터에 서버를 셋업하는 건데 이건 비효율적이라 생략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 있는 무료 서버를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저는 여기서 세 번째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함수를 사용할 거고 이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다룰 강의에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함수가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계속 일을 하신다면 클라우드 함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함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웹플로우를 흉내낸다고 했는데 왜냐? 서버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웹일 경우에 서버를 껴서 하잖아요. 그래서 웹플로우를 지금 흉내를 내는 거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앱에서 네이버 로그인을 킵니다. 이건 우리 플러터 네이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진행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유저가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 OK 사인을 우리 앱이 받아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서버로 보내줄 거예요. 왜 보내주냐면 서버에서 커스텀 토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서버에서 커스텀 토큰을 만들면 앱에 전달을 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 세 개의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앱에서 네이버 로그인 여는 방법은 원래 플러터 라이브러리로 바로 네이버 로그인을 예쁘게 켰었는데 지금은 서버 플로우를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웹에서 로그인할 때 네이버 로그인을 어떻게 여는지 그 부분을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크린샷을 보시면 이 URL이 나와 있고 이 URL을 통해서 이거를 그냥 부르면 네이버 로그인이 켜져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럼 두 번째 네이버 로그인에서 서버 여는 방법 이거는 이렇게 네이버 개발자 문서를 먼저 열어주셔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웹 등록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일단 내 어플리케이션을 여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환경 추가로 안드로이드와 iOS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웹플로우를 흉내낸다고 했으니까 웹을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서버 URL과 네이버 로그인 콜백 URL이 나옵니다. 우선 서버 URL은 우리가 쓰는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URL이에요.
그러면 그 URL을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여시고요. 어텐티케이션 탭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승인된 도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firebase app.com으로 끝나는 i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네이버 로그인 콜백 URL인데요. 이게 바로 네이버에서 사용자 정보를 서버로 넘겨주는 부분이에요. 아직 서버 셋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테스트라고 쓰고 저장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콜백 URL, 서버 쪽 URL을 넘겨줘야 되고 서버 URL을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바로 여기서 클라우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제가 지금 쓴 이 URL을 열어주세요. 여기를 열어서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정하는 거라 이렇게 안내말이 나왔고 셋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환영합니다 라는 화면을 보셨으면 다시 한번 아까 쓰셨던 URL을 써서 그 화면으로 넘어가 줄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함수 만들기라는 버튼이 나왔습니다. 함수 만들기 버튼을 눌렀고요. 지금 이렇게 구성 화면이 떴어요. 네임은요, 일단 네이버 로그인에서 콜백을 받는 거라 네이버 로그인 콜백으로 줬고 URL이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 URL이 바로 네이버에 넣는 그 URL인 거예요. 기억하시고 일단 아래로 더 내리시면 인증되지 않은 호출 허용에 체크를 해주시고 더 내리시면 런타임 서비스 계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파이어베이스 애드민 SDK를 선택해 줄 거예요. 이 이유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커스텀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SDK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클라우드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 바로 편집키가 뜨고요. 여기에서 코딩을 시작할 거예요. 그럼 네이버로 돌아가서요. 아까 그 URL, 서버 URL 잠깐 넣어주고 갈게요. 저는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왔고 아래로 내려서 네이버 로그인 콜백 URL에 테스트가 아닌 방금 제가 생성한 클라우드 함수의 URL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 함수 코딩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먼저 가장 위에 진입점 보이시죠? 여기 메인으로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 아래 index.js라는 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함수를 쓸 거고요. 메인 함수 따로 그리고 세 개의 부가적인 함수를 써서 총 4개예요. 첫 번째 메인 함수를 함께 보면요. 메인 함수에서는 별건 아니고 그냥 네이버한테 토큰을 요청을 할 거예요. 액세스 토큰이라는 걸 요청을 할 거고 그 토큰을 토대로 유저의 프로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파일을 토대로 파이어베이스의 커스텀 토큰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앱으로 다시 넘겨주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그냥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넘어오는 거고요. 리다이렉 URL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우리 앱의 주소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클라우드 함수에서 토큰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 앱한테 말해줘야 되잖아요. 야, 이게 토큰이야. 이거 있으니까 이제 로그인해도 돼.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앱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 그게 바로 리다이렉 URI인 거예요. 일단은 이름을 이렇게 줬고요. 이따가 플러트 함수 내에서 이 이름을 세팅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이거 이따가 또 할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액세스 토큰은 한국말로 접근 토큰이라 그래서 사용자의 프로필을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서 그대로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함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네이버 토큰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액세스 토큰, 접근 토큰, 사용자의 프로필을 읽을 수 있는 토큰을 이렇게 읽어올 거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유저 프로파일을 읽어온다고 했어요. 사용자의 정보를 읽어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의 정보를 읽어왔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서 토큰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여기 create user 보면요. 제가 포토 URL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네임 이런 거 넣었는데 사실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가장 필요한 건 UID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앱을 만들 때 꼭 사람 이름, 그 이미지를 항상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리턴이 커스텀 토큰을 리턴해주고 있죠. 이제 index.js는 다 봤고요. 다음으로 package.json을 확인을 할 건데 이미지와 같이 생겼습니다. 클라우드 함수 전체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플러터로 넘어가서 세팅 먼저 진행해 볼게요.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얘는 URL 런처라는 애고요. 우리가 네이버 로그인 화면을 띄워줘야 되니까 URL을 런치해줘야 되는, 얘를 설치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인스톨링 화면 들어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붙여넣기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플러터 함수를 또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링크라는 애예요. 이 유니링크라는 애가 뭐냐면 바로 딥링크를 핸들해주는 애고 다음과 같이 인스톨링 탭을 눌러서 이렇게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리드미로 돌아오시면요. 일단 안드로이드부터 셋업을 시작할게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을 열어서 이렇게 인텐트 필터에 데이터를 넣어주래요. 저처럼 지금 이렇게 안드로이드 XML을 켜시면은 DBT가 있으실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뷰, 디폴트, 그리고 브라우저블 얘네 3개 있죠. 이걸 무조건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애들 아래 넣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저처럼 66번에서 71번 라인까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70번 라인 안드로이드 스킨 부분은 아까 클라우드 함수할 때 우리가 줬던 리다이렉 URI 있죠? 그거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더 스크롤 아래로 내리시면 iOS 셋업이 나와 있고요. iOS 셋업은 CF 번들 URL 스킴스 아래에다 넣어주면 된대요. 저는 여기에 어레이로 지금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포지션에 이렇게 넣어줬고요. 이 값은 방금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넣었던 거랑 그리고 클라우드 함수에 넣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셋업은 끝났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코딩 들어가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앱에서 네이버 로그인을 먼저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URL 런처를 방금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문서는 지금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URL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코드가 sign in with neighbor를 보시면요. 제가 클라이언트 ID 줬고 redirect URI 줬고 그리고 state 줬고 여기 URI 321번 라인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대로 쳤어요. 우리 네이버 공식 문서에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state는 그냥 이 공식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꼭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고 redirect URI는 우리 서버 콜백 URL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정보를 받아서 서버로 넘길 수 있도록 내 서버의 주소를 알려준 거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나의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322번 라인에 보였듯이 네이버 로그인 열기와 클라우드 펑션을 부르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아래에도 보시면 326번부터 355번까지 추가의 라인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왜냐면 init, unit 링크 같은 애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함수의 init에 넣어주는 건데 딥링크를 세팅을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딥링크를 세팅을 하면 항상 이렇게 init을 한번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init을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뒤에 핸들 딥링크도 이걸 바로 init, unit 링크에서 불러주는 건데 딥링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아까 쓴 함수 URL이요. 마지막에 제 어플리케이션 스킴을 주고 슬래시 2개를 하고 로그인 콜백이라고 제가 줬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그인 콜백 그 끝자리가 맞으면 거기에서 파이어베이스 토큰과 네임과 프로필 이미지를 뽑겠다. 이걸 뽑아서 sign in with custom 토큰을 통해서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을 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려는 건 커스텀 토큰을 통해서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서버 셋업도 했으니까
서버에서 커스텀 토큰을 만들어서 다시 내 앱에 전달을 해주는 그 관련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지금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해준 거예요. 349번은 제가 임의로 만든 메소드인데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전체 코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동하면서 하이라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딩을 다 했기 때문에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iOS 시뮬레이터를 켰고요. 여기 로그인 with 네이버를 누르면 이렇게 웹 네이버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웹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웹 페이지로 뜨는 거예요. 일단 로그인을 하고 났더니 저기 아래쪽에 지금 로그로 제가 로그인을 했다고 나왔어요. 던 버튼을 눌렀더니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를 켜서 안드로이드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지금 시뮬레이터가 켜지고 있는데 이 동안에 코드를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서버에서 넘어오는 정보들 중에 토큰도 있지만 이름과 프로파일 이미지도 있죠. 프로파일 이미지는 뭐 네트워크 이미지 같은 위젯을 사용하셔서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되는 거고, 네임은 제가 프린트로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다가 프린트 네임이라고 한 줄을 써서 정상적으로 정보가 넘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시뮬레이터가 켜졌으므로 다시 한번 플러터 런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재실행을 했고요. 앱이 켜지고 네이버 로그인 버튼이 나왔어요. 이걸 눌렀더니 크롬으로 지금 네이버 로그인 화면이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로그인을 한번 해놨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으로 지금 처리가 돼서 메인 페이지가 바로 떴어요. 그러면 한번 로그를 찾아볼게요. 방금 우리가 네임이라는 프린트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를 올렸고 우리가 찍은 지금 프린트들이 나오고 여기에 네임에 제 사용자 이름이 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클라우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네이버 로그인 유저를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을 시켰고 이제 더 이상 파이어베이스에 관련한 에러가 뜨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파이어베이스로 넘어가서요. 정말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키겠습니다. 제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선택을 해줬고요. 여기 어텐티케이션에 들어가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들이 다 나오는데 지금 보다시피 새로운 사용자가 여기에 찍혔어요. 식별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 파이어베이스 커스텀 토큰으로 로그인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용자가 내가 로그인한 사용자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려면 UID를 찍어볼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저장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사용자 UID로는 아직 뭐 설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글 화면에서요. 제가 책을 하나 넣어 볼게요. 애플이라는 책을 하나를 찾고요. 지금 좋아요를 눌렀더니 지금 새로운 UID가 뜨면서 저장이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로그인한 이 사용자의 UID인 거죠. 여기 복사해서 위에 띄워보면 이거랑 지금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새로 생성된 유저의 책장의 아이디가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좋아요한 책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더 이상 파이어베이스 에러가 나오지 않고 로그인이 아주 정상적으로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팁인데요. 클라우드 함수 아까 URL로 바로 들어가시면 저처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성한 요 네이버 로그인 콜백 함수를 눌러주시면요.
여기 위에 있는 수정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작성한 클라우드 함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여기 아래에 분홍 색깔 로그를 누르시면요, 우리가 실제로 코딩한 내용에 대한 로그가 찍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클라우드 함수 코딩할 때도 중간에 프린트를 계속 콘솔 로그를 찍었단 말이에요. 걔네들 로그가 바로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러가 나실 경우에도 항상 이 로그에 들어와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이버 로그인 시리즈도 해당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강의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